네, 방금 소개받은 최경일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자리에 남아계 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제 뒤에 오는 황정하 박사님의 결론적인 중요한 발표를 들으시려고 남아 계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황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KT셋은 대전에서 가까운 금산에 금산 우주국 1970년에 설립되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5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무궁화 위성 시리즈라고 하는 정지궤도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위성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별한 포럼에 초대해 주신 마르스 월드 포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과연 마르스 월드 포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발사된 다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함께 일하신 많은 분들께서의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발사는 사실 위성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작인 거고요. 지금부터 4개월여 동안 달에 도착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마누버와 운영 지침을 따르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운영을 통해서 아주 잘 달 궤도에 안착해서 다누리호의 모든 임무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빌리티, AI, 로봇 앤 스페이스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들고 올라온 행사장의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모빌리티, AI, 로봇과 우주를 포괄하는 첨단 기술 분야의 특별 강연을 통해 드론, 로봇 등 관련 기술과 산업들에 대한 다양한 육성 방안을 제안하고 미래 과학기술의 비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와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감히 질문 드릴 수 있다면 월드 포럼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러한 어떤 주제들이 서스테이너블한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사회 최첨단, 자동화, 우주개발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키워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 내 일자리는 안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비단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전,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세계,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약간 디투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매 60초간 약 570만 건의 구글 서치가 일어나고 있고요. 매 분마다 856개의 줌 회의가 일어나고 있고 69만 4천 시간의 유튜브 방송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200만 개의 SMS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만 개의 또 다른 그 문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스파이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메인프레임을 통해서 발전되어 온 우리의 컴퓨팅 케이퍼빌리티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와 AI, 로봇 기술들이 더 이상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만약에 내려다볼 수 있다면 이렇게 평면 지도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 쉽게 평면 지도를 한번 펼쳐본다고 생각하시면 이 지도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틀린 지도입니다. 북극과 남극은 훨씬 커다랗게 표시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은 훨씬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아프리카가 미국, 중국, 유럽을 다 포함한 면적과도 맞먹는다, 그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에 사실은 이렇게 틀린 지도를 우리가 보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인구로 지도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그 밖에도 아프리카가 좀 적당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 그로스 내셔널 인컴, 개인의 수입 소득으로 보자면 미국, 유럽, 중국도 꽤 크죠. 북한이 거의 안 보이고 남한과 일본이 굉장히 커다란 모습을 보이는 지도가 생깁니다. 반면에 앱솔루트 포버티, 하루에 1.7달러 이상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따진다면 남한은 없어졌고 일본도 안 보이고요. 북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인도 등이 보이게 됩니다. 똑같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집에 수돗물이 없는 곳을 따져보자, 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을 따져보자 하는 이러한 지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지도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은 똑같은 지오그래피컬 맵에 전 세계에 IP 주소를 가진 서버가 얼마나 많이 위치하는가에 대한 서버 하나하나를 노란색 점으로 찍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모빌리티, AI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만의 파라다이스의 이야기는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 200년간 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발전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어찌 보면 2022년 7월 23일 날의 통계로 인구 100명당 코로나 백신을 몇 번 맞았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도 많은 나라와 많은 그 지역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어쩌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지역을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벽 하나로 나뉘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그 곳과 가까이 보이는 지역이 한 군데로 모여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이웃들의 미래를 함께 공동에 번영한 어떤 그런 장소로 데려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의 오늘날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산업은 업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제작 산업과 다운스트림의 서비스 산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작은 위성과 발사체, 우주선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일 테고요. 서비스는 저희 KT셋과 같이 통신 서비스, 관측 서비스, 항행 위치 정보, 내비게이션, 과학 탐구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업스트림 매니팩처링보다 거의 10배 이상 시장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주 배달 서비스, 그리고 유인, 무인 우주 여행, 그리고 우주 개발의 우주 기지, 에너지 광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의 우주 개발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예전에 비해서 올드 스페이스가 뉴 스페이스로 변환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뉴 스페이스에는 뉴 스페이스 인터넷이다라고만 얘기를 할 때도 리얼타임, 애니타임, 애니웨어, 브로드밴드, 핸드헬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신뢰성이 높고 내 손 안에 들어오고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서 스페이스 자체도 XaaS, 뭐든지 as a service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Cloud as a service, Satellite as a service, Teleport as a service. 그 와중에 가장 이 뉴스페이스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 보셨던 스파이어라고 하는 그 회사는 Satellite as a Service,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다면 그 장비만 가져오시면 위성은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궤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는 어떨까요? 지금 거의 한 4만 개의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시 안테나 하나를 갖다 놓으면 평판 안테나입니다만 생긴 게 접시죠. 하나만 갖다 놓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신이 된다. 인터넷이 매우 빠르게 된다. 하지만 하루에 한 달에 $110의 그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고객이 과연 전 세계에 얼마나 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민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원웹, 텔레스앗의 라이트스피드, 케플러, 아마존의 쿠이퍼 이러한 다양한 회사들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발표되고 현재 건설되고 발사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 추구하는 어떤 사업이 자기가 투자한 만큼 수빌리언 달러, 수조 원, 수십조 원의 투자비를 다시 회수하려면 민간 사업만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지구에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인구가 30억인데요. 혹시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또 other 3 billion people이 아니라 other 3 billionaire를 위한 프로젝트는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표에 나오는 브로드밴드 리오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전부 다 저궤도 광대역 통신만을 위한 것인데요. 그 밑에 사물 인터넷, 3GPP, NB-IoT, 그리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컨스텔레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측 쪽에서도 옵티컬 관측, RF, 레이더, 사, 그리고 패시브 라디오 관측, 감청 이러한 시스템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위성들을 발사하겠다고 하는 컨스텔레이션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것을 통계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발사되겠다고 제안을 한 691개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통신용만 140개인데요. 현재까지 발사 완료된 위성은 4,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사할 위성이 55,000개가 넘습니다. 이 정도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발사체도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은 모든 발사체가 아니라 그 와중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발사체만 제가 골라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맨 밑에 한국에서도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아이로스페이스, 그리고 우나스텔라라고 하는 3개의 민간 발사체 업체들이 눈에 띕니다. 발사를 하고 나면 발사한 뒤에 또 떨어진 위성을 원래 위성이 원하는 자리에 갖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에 디오비트, 엑솔론치, 모멘터스 같은 여러 회사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어찌 보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1단 발사체를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것처럼 항공기 밑에다 발사체를 만들어서 그 항공기로 1단 로켓을 대체하는 발사 방법도 있겠으나 그 성층권 풍선을 이용해서 풍선에 1단 로켓의 역할을 맡기고 2단 로켓과 페어링을 올려서 발사를 할 수 있다면 발사 장소가 더 이상 맨하로도 한 곳뿐만이 아니라 한국 안에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발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도 우리도 좀 신경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위성 자체는 as a 서비스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달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미 자기들 영업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요. 달파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 인터넷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의 SDA라고 하는 새로운 국방부 우주군 밑에 있는 산하 기관이 우주에다가 레이저 통신망을 깔아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레이저 통신망을 만들어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만의 서비스가 될지
또는 발전된 개념에서 향후 미래의 새로운 인터스텔라 플라네터리 네트워크가 될지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뭐 항법, 내비게이션 쪽에서도 소나라고 하는 그 민간 회사가 앞으로 2023년부터 발사를 해서 약 300개의 저궤도 통신 위성으로 그 내비게이션 PNT 서비스를 하겠다, 포지셔닝, 타이밍 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향하는 그 정확도가 10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페이스X가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저 발사체는 통째로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셨듯이 뭐 아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팔컨 9을 발사하면서 1단 로켓가 되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다시 앉으려면 올라가서 바지선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는 그 플랫폼에 착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로켓도 특정한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라가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1시간 만에 대륙이 바뀌는 새로운 착륙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라면 사실은 저렇게 만들어진 스타쉽이라고 하는 발사체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딜리버리를 1시간 안에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쿠팡 서비스가 서울에서 뉴욕까지도 갈 수 있다, 또는 런던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합니다. 작년입니다. 벌써 인도네시아가 비약 섬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그 스타쉽이 내릴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 테니까 우주 공항으로 활용해 달라. 일본이 질 수 없죠. 그러지 말고 오이타 아에로포트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우주 공항으로 변형할 테니까 우리 걸 갖다 쓰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렇게 우주 공항이 한번 생기면 우주 공항 옆에 있는 항공공항이 그 동네의 허브 공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륙을 넘어가는 우주선은 굳이 여러 군데에 내릴 필요가 없고요. 한번 내리면 거기에서 다시 지역적인 그 항공으로 서비스를 하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게 될 때 한국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도 하게 합니다. 중국은 하늘의 궁전이라고 하는 천궁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을 따로 만들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악시움 스페이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자체적으로 펀딩을 해서 민간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발빠르고 가장 도전적인 우주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올해에는 어쩌면 용각산 보령제약이 아닐까. 보령에서 우주에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엑시움 스페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비탈 어셈블리 코퍼레이션의 모야저 스테이션도 있고요. 블루 오리진의 오비탈 리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우주정거장도 지금 차곡차곡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여행, 우주호텔 이러한 서비스가 사실상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빌리언 달러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아르테미스 사업,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달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달 기지는 그 달에 간 뒤에 화성을 가거나 다른 행성으로 가겠다고 하는 전초기지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스타쉽이 화성으로 가서 어떤 우주 도시를 건설할 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커다란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페이스 마이닝 쪽에서도 아주 다양한 광물을 우리가 소행성이건 달이건 화성이건 가져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그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개발 그리고 우주에 대한 역할은 어찌 보면 Affordable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우리가 접근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서서 한참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ESG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아니라 Environment Sustainability Governance로 바꿔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제안을 드리면서, 우주 개발은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되도록이면 덜 써야 하고, 그리고 우주에 있는 쓰레기들도 치울 수 있어야 한다.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관계에서는 이게 어포더블 서비스,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몇몇 특정 그룹, 단체가 아니라 모든 휴머니티,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quitable access to space.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혹시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엘리시움이 정확한 의미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후에 축복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뜻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시움에 나오는 저 우주정거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당신들은 사후에 갈 뜻을 미리 간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회의의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사후에 가야 하는 엘리시움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싶은지, 또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우주 개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짧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